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퍼럼 톡스 진행의 교육을 축제로 만드는 에듀크리에이터 이해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북퍼럼 370회 오늘도 톡스로 북퍼럼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14년 북퍼럼 마지막 방송인 거 아시죠? 네, 1년 동안 북퍼럼이 열심히 달려와서 북퍼럼이라는 큰 나무가 나이테에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었는데요. 자, 북퍼럼도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살았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사셨을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2014년 마지막 방송을 해주실 강연자님은 중국을 사랑하는 청년 김종환 선생님이세요. 네, 김종환 선생님도 중국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텐데 마침 2부에도 중국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이 나오셔서 강연을 해주실 거거든요. 보다 전문적인 이야기는 2부에서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1부는 어떤 느낌이랄까? 이방인이 보는 중국인의 모습, 그리고 중국에 가서 중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인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그 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던 점을 굉장히 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차분히 풀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셔서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을 사랑하는 청년 김종환입니다. My name is John and my major is English. My minor is Chinese. My hobby is reading a book. My favorite book is Three of Kingdom. 왜 갑자기 제가 영어를 했을까요? 저의 전공은 영어고 부전공으로 중국어를 중국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보시면 상하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동사범대학교 네 번째 보이잖아요. 여기 상하이 대학교 순이에요. 상하이 쩌통 대학하고 푸단 대학하고 두 개가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대 아니면은 연세대 고려대 그 정도 급이고, 상하이 대학교는 그냥 서울시립대, 하동사범대학교는 중앙대 이상 그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가 왜 가게 됐냐면, 이름이 아까 닉네임이 뭐라고 했죠? 중국을 사랑하는 청년? 잠시만, 어떻게 했지? 중국을 사랑하는 청년이라고 했었잖아요. 중국을 사랑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 제가 삼국지나 아니면은 항우와 유방 그런 중국 문학을 많이 읽었었는데 거기에서 중국 문학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문화의 동경이 생기고, 특히 고등학교 때 우연찮게 유비처럼 경영해라, 제갈령처럼 마케팅해라 그 책을 보고 삼국지에 대한 매력에 더욱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중국에서 기차 타고 13시간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연찮게 일본 친구랑 저랑 놀러 가는 길에 중국 사람이랑 모르는 중국 사람이랑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국 친구랑 술을 마시면서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놀러 갔었는데, 보통 한국 사람이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그냥 말로만 한 거잖아요. 진짜로 놀러 오는 게 아니고. 근데 전 전화해가지고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3박 4일을 공짜로 먹고 재밌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아마 쓴 돈만 해도 한 3,000원 넘을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 60만 원? 절 위해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60만 원을 썼어요. 그거를 보면서 중국은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제 동영상 보여주세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상하이.
22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대도시에서 한국을 널리 알리고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바로 코리안타운 홍첼로입니다. 상하이 서쪽에 위치한 홍첼로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한인 밀집 지역 코리안타운이 있습니다. 1992년 한중수교 후 한국의 경제인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 한인촌은 이제는 한국인들의 거주지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를 자연스럽게 장소가 되었습니다. 상하이의 한인촌은 지하철 9호선 허천로역과 지하철 10호선 롱바이신춘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승용차가 없어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늘 많은 현지인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특히 올 초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상속자들과 별에서 온 그대 이후로 더 많은 현지인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10대에서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현지인들이 한국 음식의 진한 맛과 한국의 문화를 느끼러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음식점들은 한국식 고기구이집입니다. 한국식 고깃집에는 낮밤 가릴 것 없이 항상 손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식으로 구워 먹는 고기뿐만 아니라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찜 등 모든 한식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왜 이곳을 찾는지 들어보았습니다. 韩国的烤肉比较有特色，然后和其他的料理感觉不一样。然后近2年韩剧也很红，这边釜山火炉烤肉也很好吃，所以来试一下。我们这里最近呢，现在有很多客人都来这里吃烤肉，都想来感觉一下韩国的文化。这每天呢，大约有几百人次的循环量，客人再来的循环。 치킨집 역시 코리안타운을 대표하는 음식점입니다. 드라마 별그대 이후로 불어난 치맥 열풍 때문에 많은 현지인들이 치킨과 닭강정을 찾아 이곳으로 오기도 하는데요. 33도의 뜨거운 온도와 습한 상하이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닭강정을 사가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치맥의 열풍은 밤이 되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밤이 되면 이곳 코리안타운 여기저기서 치킨에 맥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별그대 이후로 상하이 전역에 한국식 치킨집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왜 굳이 이곳 코리안타운까지 와서 먹는 걸까요? 很多韩国的元素，偶像代言的照片、他们的店以及美食、超市，韩剧里出现的各种的产品。不错，很有韩剧的氛围，然后朋友在一起，这边也感觉比较热闹一点。 한국인들의 거주지로 시작한 코리안타운. 이제는 민간 외교관이자 한류 문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코리안타운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Mostly it's for Korean food, so maybe you can introduce more of your other cultures. 很多客人呢就想韩国来这之后，除了吃到烤肉，还想看到很多的韩国的文化呀、韩国的小吃啊。如果韩国 더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데요. 앞으로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콘텐츠들이 제공되어서 한식과 한류 열풍이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我们喜欢韩国料理。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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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식을 사랑합니다. 민간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한국에 대한 문화를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국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도 그걸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중국어 실력이 그만큼 부족하면 정확한 전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중국어 몇 마디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녁이잖아요. 저녁에 쓰는 말로 완샹하오. 다시 한 번만 발음. 완샹하오. 저녁 때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good evening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你很漂亮. 你很漂亮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예쁘다. 여자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아니요. 예쁘니까. 남자한테도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남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수아이라고 더 많이 써요. 헌수아이. 니 헌수아이를 더 많이 쓰긴 해요. 남자한테는. 그리고 그 민감 외교관이 되려면은 무슨 일을 도와줬을 때 괜찮다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부커치. 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손 들고 질문할 거 있어요. 네. 김종환 선생님 강연 잘 들었고요. 굉장히 간단하셨는데 지금 되게 긴장하신 것 같아요. 좀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저희가 15분 진행을 네. 하거든요. 근데 15분이 이제 길게 느껴진 거는 네. 처음이고 항상 시간이 모자랐어요. 오늘 굉장히 짧게 끝났는데요. 이제 한 가지만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네.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눈에서 보았을 때 한국이랑 가장 중국이랑 달랐던 점은 어떤 점이었어요? 중국이랑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달랐던 게 정치적으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투표제로 뽑아서 매번 바뀌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10년 전에 그 대표할 사람 5명인가 뽑아가지고 미리 지도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 터졌었잖아요. 그때 정치인들이 그냥 가서 보여주기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촨 지진이 일어났을 때 1년 이상이나 아니면은 기본 6개월 이상 머물면서 진짜 보여주기식이 아닌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는 중국입니다. 그런 모습이 한국과는 굉장히 많이 네. 달랐군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중국과는 또 다른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톡스 김종환 선생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